안녕하세요. 오늘은 2011년 7월 31일 나왔던 필기 기출문제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도넛 제조 시 수분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결점이 아닌 것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정답이 왜 2번이냐? 자, 도넛 제품 시 수분이 많으면 완제품의 홍 모양이 돌출하게 되고요. 수분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팽창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형태가 불균일, 일정하지 않다. 세 번째로 내부가 딱딱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표면이 갈라진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지 않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파운드 케이크의 팬닝은 틀 높이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반죽을 채우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틀의 70% 정도를 채우고 나서 U자를 그려서 길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는 70%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메뉴 같은 스펀지 케이크는 6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쿠키의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 중 계란 흰자와 설탕으로 만든 머랭 쿠키의 일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마카롱 쿠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카롱을 만들 때에는 머랭 제품이죠. 흰자에 설탕을 넣어서 공기를 집어넣음으로써 만든 머랭을 재료로 만드는 게 이제 마카롱 쿠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구워낸 케이크 제품이 너무 딱딱한 경우 그 원인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배합비에서 설탕의 비율이 높을 때. 자, 반대로 설탕의 비율이 낮으면 딱딱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설탕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죽의 글루텐을 연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품의 질감이 부드러워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자, 다음 재료들을 동일한 크기의 그릇에 측정하여 중량이 가장 높은 것은? 정답은 1번 우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량이 가장 높다는 게 비중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재료 중에서 물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비중 값이 가장 큰 것이 우유이므로 중량이 가장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생산 공장의 시설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판매 장소와 공공 장소의 면적 배분은 판매가 3이 아니고 2, 그리고 공장이 1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자, 열원으로 찜을 했을 때 열 전달 방식은? 정답은 1번이죠. 대류. 자, 대류는 열 때문에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상하로 자리가 바뀌면서 움직이는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8번. 반죽의 온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정답은 2번 노화가 촉진된다입니다. 자, 반죽의 온도가 높을 때는 기공이 밀착되는 게 아니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촉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거칠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 반대로 반죽 온도가 낮을 때 경우에는 기공이 조밀, 그래서 기공이 밀착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거칠게 터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비중이 제일 작은 케이크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우리 레이어 케이크나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0.8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요. 버터 스펀지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0.5 정도 됩니다. 근데 시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머랭을 변리법이죠. 머랭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폰법 중에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0.45 정도 돼서 비중이 제일 작다, 가볍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반죽형 케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옆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반죽형 케이크에 대한 설명의 특징은 해면성이 크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자, 해면성이 크고 가볍다는 거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거품형 케이크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넘어갈게요. 자, 베이킹 파우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관양에서는 반죽의 pH를 높게가 아니고 낮게, 그 다음에 과량의 중조는 pH를 낮게 만든다. 그래서 높게 만든다. 요거는 이제 높게,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높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젤리롤 케이크 반죽을 만들어 팬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12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인 이유는요, 우리의 팬 종이가 팬보다 너무 높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그 옆면이 찌그러지는 모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장자리에 종이가 닿다 보니까 종이가 안 닿은 면보다 덜 익어서 색깔이라던가 구음색이라던가 익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cm보다는 높이에 맞춰서 맞춰주는 게 훨씬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젤리롤 케이크 반죽 굽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구운 후 철판에서 꺼내지 않고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꺼내서 냉각판에서 냉각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즉시 꺼내줘야 완제품이 찐득거리는 거, 또 수축하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한 데서 말려버리면 수분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말기 시 표면이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도넛을 글레이즈 할 때 글레이즈의 적정한 온도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글레이즈라는 것은 과자류 표면에 광택을 내는 일 또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젤라틴이나 젤리, 퐁당, 초콜릿 등을 바르는 것을 합쳐서 글레이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도너츠의 겉면에 묻어있는 하얀 색깔 설탕 덩어리들 같은 게 이제 글레이즈 도넛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글레이즈라고 하면서 글레이즈를 묻히는 온도는 43도에서 49도 사이로 따뜻해야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얇게 잘 묻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케이크 제품의 부피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븐 온도가 높으면 제품 내부에 잔유 수분 함유량이 많아서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다. 네, 주저앉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6번 다음 중 무게에 관한 것 중 옳은 것은 이거 너무 쉽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kg은 1000g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7번 빵과장 배합표의 자료 활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빵과자, 빵 또는 과자를 만드는 배합표를 할 때는 이제 생산 기준, 재료 사용량 몇 g을 쓰는지, 원가, 재료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국가별로 어떤 빵이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만드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8번 빵을 구웠을 때 갈변이 되는 것은 어떤 반응에 의한 것인가? 정답은 3번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에는 환원당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이죠, 이 반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러멜화는 설탕 반응하는 거죠. 160도가 넘어가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게 이제 캐러멜화 반응. 그래서 갈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갈변 현상이기 때문에 18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19번 적방 시 적절한 2차 발효점은 완제품 용적의 몇 %가 가장 적당한가요? 정답은 3번. 그래서 8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외형과 식감의 제품을 얻기 위하여서는 제품 부피의 70%에서 80%까지 부풀리는 작업으로 발효의 최종점이 2차 발효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20번 냉동 반죽법에서 혼합 후 반죽의 결과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 20도가 되겠습니다. 자, 냉동 반죽법의 반죽 온도, 우리가 보통 기능사에서 하는 스트레이트법은 27도 정도가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냉동 반죽법의 반죽 온도는 반죽의 글루텐 생성과 발전 능력, 또 급속 냉동 시 냉해에 대한 피해 방지를 고려하여 설정하기 때문에 20도가 적당하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과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 문제. 다음 발효 중 일어나는 생화학적 생성 물질이 아닌 것은 발효 중 일어나는 생성 물질이 아닌 것, 정답은 이성화당입니다. 자, 이성화당은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얻어진 포도당의 효소를 알칼리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전분당입니다. 그래서 발효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알칼리 처리를 해서 만드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오븐에서 구운 빵을 냉각할 때 평균 몇 %의 수분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가? 정답은 1번 2%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빵이 구워지고 나서 냉각하는 과정에서 빵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약 2%의 수분이 손실되게 됩니다. 이게 이것보다 더 많이 날아가게 되면 빵의 질감과 맛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약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 밀가루 사용량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도우 반죽 제조 시 반죽 시간이 길어짐입니다. 자, 스펀지 반죽, 먼저 만드는 반죽이죠. 첫 번째 반죽. 스펀지 반죽에서 밀가루를 증가할 경우에는 스펀지의 발효 시간이 길어지고 본 반죽, 도우 반죽의 발효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도우 반죽 시간이 짧아지고 플로어 타임, 그러니까 중간 발효죠. 중간 발효 시간, 쉬는 시간도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반죽 시간이 짧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24번 단과자빵의 껍질에 흰 반점이 생긴 경우에 그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반죽 온도가 높았다. 그래서 우리가 단과자빵의 껍질에 흰 반점이 생긴 경우에는 반죽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게 아니고 낮았다. 그 다음에 굽기 전 찬 공기를 너무 오래 씌웠다거나 그 다음에 숙성이 덜 된 반죽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발효하는 동안 반죽이 식었거나,
했을 때 이제 껍질에 흰 반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25번 문제. 다음 중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중간 발효의 온도는 27도에서 29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85%가 아니고 75%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중간 발효도 습도가 높으면 껍질이 형성되어 빵 속에 단단한 소용돌이가 생성이 된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중간 발효가 잘 되면 글루텐이 잘 발달된다가 아니라 글루텐의 구조를 재정돈해서 유연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반죽의 신장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형이 좀 더 쉽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6번. 2% 이스트로 4시간 발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발효 시간을 3시간으로 감소시키려면 이스트의 양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단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건 이제 공식을 아셔야 돼요. 공식. 그래서 이스트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할 이스트 양 같은 경우에는 정상 이스트의 양 곱하기 정상 발효 시간 나누기 변경할 발효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대입하시면 발효 시간은 3시간,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스트의 양은 2%, 그러니까 곱하기 4시간. 근데 이게 2%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67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 자, 안치수가 그림과 같은 식빵의 철판의 용적은, 자, 지금 문제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요게 이제 380인 것 같고, 얘가 110, 그 다음에 여기가 20, 그 다음에 밑에는 370이네요. 370. 이쪽은 또 105입니다. 105. 자, 요렇게 된다고 보셨을 때, 식빵 철판의 용적은 뭐 어떻게 되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요거는 옆면 380 더하기 밑에 370 나누기, 자, 먼저 더하신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110 더하기 여기 105, 윗면 아랫면 옆면이죠. 105 나누기 2 곱하기 120 나누기 10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8번. 반죽 제조 단계 중 렛다운 상태까지 믹싱하는 제품으로 적당한 것은, 렛다운 단계까지 믹싱하는 제품으로 적당한 것은 정답은 4번 잉글리시 머핀과 햄버거 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렛다운의 최종 단계, 그다음에 바게트나 프랑스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자, 다음 중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손분할은 오븐 스프링이 좋아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넘어갈게요. 자, 실내 온도 23도, 밀가루 온도 23도, 수돗물 온도 20도, 말차계수가 20도일 때 희망하는 반죽 온도를 28도로 만들려면 사용해야 되는
물의 온도는, 자, 요거는 이제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물의 온도를 구하는 공식은 희망 온도 곱하기 3 빼기 이제 밀가루 온도 더하기 실내 온도 더하기 마찰계수입니다. 마찰계수. 이거는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희망 온도는 우리가 28도 만들고 싶고요. 곱하기 3 하시고, 자, 빼기 빼기, 자, 밀가루 온도가 23도 더하기,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23도 나왔죠. 23도 더하기 마찰계수는 20이라고 나와 있죠. 2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돗물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돗물 온도는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희망 온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수돗물 온도는 이미 20도로 정답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8 곱하기 3 빼기 23, 20 하시면 요거는 이제 66이 될 거고, 요거는 3, 8이 24, 3, 6, 8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 빼기 66 해가지고 18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30문제 절반 정도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